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요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뉴요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막바로 들어가 보죠. 김신호 교육부 차관. 막바로? 예. 허를 찔렸네 제가. 예, 김신호 교육감. 아주 훈훈한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그거부터 하죠. 뭐 분불부터 하나 떼지요. 뭐. 그렇죠. 네. 예, 훈훈한 얘기. 이 중구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남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 이거요? 성도 몰라. 근데 그 어떤 분이 1억 원을 기탁을 했어요. 중구청에다? 네. 오. 그래서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용기 좀 줘라. 그래서 보통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널리 알리지 않습니까? 이름도 묻지 마, 성도 묻지 마, 나이도 묻지 마, 사는 데도 묻지 마. 근데 1억 원, 정확하게는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분이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했더니만은 나왔어요. 아니 그거 알려진 사실이 없다며. 아니지.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지냈다. 자기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네. 이제. 그리고 고물 수집을 하시는 분이요. 아, 어려우시. 이러니까는 고물 수집을 하는 분인데 불우한 청소년을 지내서 청소년들이 좀 힘있게 밝게 살아라 이렇게 차원에서 이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예비 대학생 100명에게 100만 원씩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좀 이런 기부 문화를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신초지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도 그 행상하면서 그렇죠. 많이 그런 걸 또 하지 않습니까? 감동 아닙니까? 네,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살만한 겁니다. 좀 훈훈하게 좀 군불부터 떼고 시작하자는 얘기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게요. 또 한 사람은 이 충남여중 학생인데 들으셨죠?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 본인이 숨졌어요. 네 명에게 뭐 빚을 뭐 했다 그 얘기죠. 장기를 기증하고 했는데 이건 이제 참 부모님이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따져 보면은.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김민지 양. 민지 양. 이 친구가 이 충남여중 3학년인데 지난달 26일 날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 26일 날 저녁에 식사 후에 갑작스럽게 구토가 나고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충대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예요. 급작스레 나오나 글쎄 말입니다. 아니 뇌종양... 중3이면은 뭐 나이도 15살 그렇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26일 날 들어가서 27일 날 뇌사 판정이 돼. 뇌사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멀쩡하던 딸이 그래서 충남대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난 2일 날 그러니까 며칠 안 됐네, 그죠? 닷새 뒤에 사망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 급성 뭐 이 아버지가 김영배 씨네요. 아버지가 아무튼 이 뇌사 판정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장기를 이 환우들한테 4명한테 나눠준 겁니다. 나눠줬는데 이 친구가 또 어떤 친구냐면은 뭐 공부도 좀 잘했답니다. 잘했는데 댄스를 잘했답니다. 얼마나 건강한 아이입니까? 네, 댄스 동아리가 혼상이라는 댄스 동아리가 있어요. 충남 여중에. 이 동아리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춤을 춘 친구야. 요즘 또 젊은 애들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3년간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해서 각 전국대회도 막 휩쓸었던가 봐, 이 친구가. 그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1월 26일 날 쓰러져서 27일 날 뇌사 판정을 받고 닷새 뒤에 지난 2일 날 사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전에 병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근데 댄스를 출 정도로. 글쎄. 그리고 뭐 15살 해봐요. 그렇게 병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민지 양의 아버지가 이 댄스 참 잘 친 거를 생각해서 학교에다가 학교 발전 기금을 기탁을 또 했어요. 또 돈까지. 아버지가 그 어려운 딸 생각해서.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댄스 동아리 이름이 혼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뭔 뜻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혼상 장학회를 만들어서
동료들 아니면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앞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야, 참 아무튼 안타까우면서도 훈훈한. 또 예 그렇습니다. 또 참 가슴에 아버지가 참 잘 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거네요. 네, 뭐 사실 죽은 민지양이야 그걸 모르겠지만은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타깝네요. 자, 안타깝죠? 왜냐면 네. 그게 15살 먹은 중3 학생이 하루 만에 뇌종양이 돼서 뇌사가 되고 야 이거 참 이 딸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럼 안- 가슴이 먹할 겁니다. 맞아. 자 지금 좀 자, 전에 예. 중구청의 그 익명의 기부자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박용갑 구청장은 어제 연두 저기 동사무소 이제 동주민센터 연두 연두 순시를 했는데 구의원들 인사는 그러니까 소개는 시켰는데 한 말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면은 그걸 또 안 시켜줬다고 구의원들이 또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구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그 무슨 축제 예산 깎고 하니까 뭐가 우리 청장이 삐지셨나? 그렇죠. 뭐가 있겠죠? 이게 안 맞는 거죠. 같아요. 이 구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 좀 그래도 마이크 좀 한번 줘서 글쎄요. 그 지역구면은 그래도 의원님 잘한다고 해줘야지 다음에 또 예산 술술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뭐 거기다가 자르면은 구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 두고 보자. 이 태평 1동 지역구가 저기 문재광 중구의 의장인가 봐요. 의장님이 있는 곳이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제 자 누구 내빈 소개를 해놓고 그래도 자기가 의장인데 한 말씀 좀 자기 지역구고 안 주는 거야 다 지금. 그러니까 삐진 거지. 근데 또 박용갑 청장도 조금 또 가슴에 조그맣게 있잖아. 이게 맺힌 게 있잖아요. 있겠지. 이게 요거 뭐라 하죠? 거기 저기 뭐야? 저기 남겨뒀던 거지. 네. 그거 갖다가 자. 또 그 살짝 소심한 복수구나. 소심한 거. 박용갑 박용갑 청장님 소심한 복수. 좀 그럴 뿐이 아닌데 네, 이분이. 크게 하세요. 아이 좀 그럼. 마이크 한번 줘요. 아이고 뭐 아니, 어떻습니까? 구의원들 10명이 줄으러 왔다고 한다면은 괜히 시간만 끌어서 뭐 하지만은 그 지역 구의원한테는 그래도 마이크 한번 주는 게 서로 예의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박용갑 청장이 말입니다. 옛날에 시의원을 지냈었어요. 그분 때도 보나마나 여기 구청장이나 누가 왔는데 뻘쭘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네. 정당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네. 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그 의장은 지금 한나라당 저 새누리당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또 미묘한 있는데 박용갑 청장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근데 사실 소심한 또 복수가 나왔네요. 지난 지방선거 전까지는 또 같은 당에 있던 분들이야. 또 따지고 보면은 한솥밥 먹었던 분들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또 만납니다, 이분들. 또 만나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또 만나니까는 네.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 마이크 한 번은 주되 대신 그 우리- 지역구 그렇지. 거기까지 의원만 줘. 정하자고요. 네. 정하고 개나 거리나 주지 말고. 두 번째 개나 거리니까 두 번째는 마이크 잡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길게 짧게. 하면 안 돼. 짧게. 한 2분 안에 2분 정확한 2분 3분이면 3분 너무 길죠? 3분 더 길어. 내가 방송해 보니까 3분 더 길어. 2분 마이크 잡은 사람은 2분 안에 끝내 인사말. 그렇게 해서 준비해 갖고 와서 딱 끝내야지. 괜히 또 뭐 저 또 하면서 오래 끌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정하고. 왜냐면 마이크- 거기 가서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다리를 놓고 예산을 얼마 따오고 이 얘기를 하면은 구청장이 왜냐면 또 빚이 바래요. 지금 구청장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제 이 동해 현안 사업이 뭐고 예. 뭐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거 점검차 연두 순방을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갑 청장님 그리고 구의원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자기들 낯세우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야. 따지고 보면 또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마이크 한번 주고 짧게 좋아. 끝나고. 오케이, 짧게 끝나고 뭐 마이크도 주고 그리고 욕하지 말고. 요거. 그리고 거기 지역구 아닌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소개한 걸로 끝내. 네, 소개한 거. 예, 그냥 괜히 마이크 달라고 해서 또 섭섭해하지 왜 말고. 저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구. 자, 제가 네. 우리가 처음 제가 들어갈 때 바로 김신호 교육부 차관 얘기를 했는데 푹 들어올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김신호 차관 그 부인 김태남 여사가 김태남 뭐 여사님.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 그 말입니다.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그 며칠 후에 경질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우리 얘기를 들었는가 봐. 청와대에서 들은 거야. 야. 그래서 이 만담 뉴스가 응원을 해서 이 인기가 확 넓어지기를 겁을 내는 것 같아 청와대가. 급작스럽게
인사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말들이 많죠. 많죠. 교육계도 그렇고 왜 이분이 갑자기 5개월이라 그러죠? 5개월 만에 갑자기 이게 경질을 되게 5개월 만에 잘 안 되거든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8일 날 교육부 차관의 김재춘 이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실세죠, 청와대 그건. 있던 사람이 이 행정부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거는 아니라고들 하지만은 이분이 이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나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 썼습니다. 에이,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냥 건수 채우려고 지면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네, 두 번째는 이분이 청와대하고 소위 말하면 청와대 이너서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전체 내각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책을 끌고 가는 이너서클하고 교감이 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일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교육감을 이분은 교육감 3선을 지냈습니다. 3선을 지내고 차관으로 가다 보니까 연세도 좀 있어요. 62세입니다 이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청와대에서 뭔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교감이 좀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을 빨리 집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빨리 안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육 비서관인가를 지낸 그분을 앉혀놓고 밀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결국 잘린 거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코드가 안 맞은 겁니다. 코드가 안 맞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코드가 안 맞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교육부 장관 부총리죠. 교육부 장관 누구죠? 교육부 총리 황우여. 예, 황우여 부총리하고 이 뭐죠? 교육 지금 김신호 차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좀 덜 맞았다. 안 좋고 말고 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은 김신호 교육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스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스, 그러니까 소위 뭐 표현이 뭐하지만 이 바이스를 또 이 장만 해본 사람은요 바이스나 참모를 못 합니다. 근데 차관은 철저하게 이 장관을 모시고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야봉을 해본 경험이 많아 내가. 오야봉 교수도 따져보면 오야봉입니다. 그렇죠, 오야봉이죠. 교수도 오래 하셨거든요 이분이. 교수 오야봉이죠. 그 다음에 교육위원도 따져보면 오야봉입니다. 예, 꼭 뭐 이건 의장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교육감을 3선을 했다. 오야봉 출신이 그 밑에 가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조금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주 고의 이 세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근데 이분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에게로는 이분이 일단 이렇게 이분 인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교육 관련 기관 산하 기관장으로 그거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거는 내가 얘기한 건데 어느 프로에 가서. 아 그렇습니까? 네, 내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 프로 어디 못 들어봤네. 네, 내가 교육 산하 단체 기관장 정도로 나갈 것이다. 그게 바로 그 경질된 날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 그랬습니까? 네. 야, 어느 프로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구랑 점심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분이 이제 그게 돌고 돌아서 그 얘기를 들었군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오케이. 거의 뭐 추측이니까 뭐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교육부 차관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지난 6.4 선거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8월에 이분이 들어갈 때 진보 교육감 관리 정도를 좀 왜냐면 이분이 이제 교육감을 3번이나 지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담을 좀 어떻게 해보라고 미션을 줬는데 미션이 잘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설이네 그것도. 그 설이죠. 어차피 지금 뭐 설이라 이게 아마 좀 설득력 있고 그래서 5개월 만에 했으니까 내가 그 당시에 엊그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안하죠. 그죠? 불러다 놓고 이 사람 또 다른 일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더 좋은 자리도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스펙을 쌓고 그래서 산하 기관에 그 무슨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 무슨 공제 협의회 뭐 교육 협의회 뭐 이런 관련
되는데 자리가 이제 이 인사가 총리 인준이 끝나고 개각이 부분 개각이 일어나고 정리가 되면은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또 거기까지 들어갔고요. 어쨌든 간에 예, 우리 그렇습니다. 지역으로서는 굉장한 그렇죠. 손실입니다. 예, 이제 손실입니다. 그나마 그렇죠. 예. 사과를 한 사람 예. 딱 있었는데 놓친 겁니다. 이제. 그분마저 또 이게 떨어지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김태남 여사까지도 아주 조금 나는 근데 김태남 여사님은 좋을 것 같아. 이제 남편하고 좀 오붓한 시간을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 뭐 많다고 맨날 바깥에 돌립니까? 또 안에 있으면 뭐 합니까? 삼식이 안 좋아? 예, 그 삼식이 새끼가 되는 거죠. 아이고 요즘 뜬답니다. 저기 삼시세끼. 그건 뭐 이미 떴고요. 떴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 누구야? 요리 잘하는 예, 차승원. 차승원 때문에 네. 요즘 뭐 최고의 지금 인기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이 편집의 기술, 콘텐츠. 그러니까 사실 그 촬영할 때는 굉장히 재미가 없대요. 하긴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절묘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참 하나의 어떤 예능을 만드는 거 보면은 예, 그렇죠.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만담 뉴스도 지금 우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예. 그다음에 네.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 자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그동안 뭐 연임이 거의 관행적으로 굳어왔는데 이번에는 출마자가 경선자가 생겼습니다. 박희원 라이온 컴텍 회장이 지난 5일날 출마 의사를 밝히고 40년 연임 관습 이 타파를 깨자 나는 나왔습니다. 예, 오케이 그 얘기는 내가 뭐 지난번에 한번 설정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왔죠? 이유가 뭐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런 얘기를 좀 해줘봐. 지금 그게 궁금해. 현 회장이 예. 손종현 이제 4년 전에 예. 그 김광철 대전교통 사장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붙었었죠.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이 이제 여몽철 당시 시장이 지원을 해줬다. 예, 뭐 이런 이런 나왔죠. 예. 사실 또 후에 보니까 그 상임 부회장 자리도 신설이 되고 또 대전시에서 파견까지 지금 공무원에 파견 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지원했다는 소리 이제 뭐 거의 굳어지는 듯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이 지역 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다는 못 들어봤지만 몇 분 들어보면은 너무 존재감이 없다. 그리고 어떤 지역 상공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행사장에 참여를 또 안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분이 조용하신가 봐요. 조용하신 성품.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많은 동 하니까 요즘 세월호 이후에 지금 다들 경기가 어렵고 또 소상공인 뭐 상공인 할 거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때 뭔가 상공인의 수장이 좀 적극 나서서 우리 그 좀 상공인들의 좀 대변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박희원 회장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활발하신가 봐요, 성격이?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이제 뭐냐면은 이분들이 나이가 지금 이제 원래는 정성국 금성벽조 회장도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경선을 해서는 나는 안 하겠다. 튀기는 서로 싸움 하지 않죠. 서로 결이 지역에 다 아는데 네. 추대를 해서 예, 그렇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나이가 70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이분이 박희원 라이온 컨택 예. 회장도 연세가 많아요. 68세인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예.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하신다면 이번은 단임을 주장을 했어요. 나는 되면은 한 번만 하겠다. 예. 근데 이 박희원 회장의 얘기에 따르면은요, 네. 이 손종현 회장이 자기 그 4년 전에 나갈 때 나 한 번만 하고 안 한다. 주변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요? 예, 그래가지고 당신 나오지 마. 나 한 번만 하고 할게라고 했는데 다시 연임을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상공회의소가 자연스럽게 3년 되면은 연임하고 다음 선거 이렇게 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먼저 난 이번만 하고 말을 내 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고 본인만 잊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분이 이제 그 부회장입니다. 지금 부회장이라 예, 그렇죠. 오랫동안 부회장을 해가지고 신망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붙으면은 이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시에 왜냐면 시에 여기에 이제 이분들이 무슨 전체 이게 뭐죠?
저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간선제 형태죠. 간선제 형태. 대의원을 뽑아서 그 대의원이 90몇 명의 대의원이 투표를 하는 걸로 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달 7일까지 3월 7일까지 90여 명의 이제 대의원이 뽑히는 거죠. 의원 대의원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네. 이제 다시 이제 뽑는 건데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그래서 예. 뭔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뭔가 활력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분이 보니까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활성화를 위해서 내 사비라도 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예, 이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판세는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유리한 판세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밖에 안 하겠다. 근데 이제 또 손종현 회장님 같이 조용한 성품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고 또 어찌됐든 관행을 이렇게 깨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는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요 간단하게 요 얘기 좀 할까요? 어제죠. 어제 그 대전 예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최영란 그 무용가가 당선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남성 두 분, 서예가하고 이 건축가 두 분이 나오고 여성이 한 분 나왔는데, 야 약하다고 많이들 생각했는데 이 무용가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술계도 여풍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풍.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대전시 의회 의장부터 해서 정무부 시장, 뭐 코레일 사장, 뭐 충남대 병원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지역사회 여성이 지금 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봤을 때 이 문화계통에서도 어떤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아무튼 이 최영란 고전무용, 그러니까 한국무용을 하시는 분인데 이 살풀이 춤에 그러시더라고요. 대가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얼굴도 이쁘시고. 네, 그렇죠. 네, 경상도 말 하시고 내가 이제 예전에 한번 한두 번 뵀었는데 네. 아주 미모는 그대로 가지고 미모 있죠. 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다 또 뭐 무용하시는 분들의 몸 스타일도 또 잘 돼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이거 하나가 있는데요. 예. 오늘 대전일보가 대전, 세종, 충남 일간신문 중에 처음으로 지령 2만 호를 발행한다고 오늘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2만 호가 나왔네요. 오늘자요? 예, 오늘자에 2만 호인데 2만 호. 예. 대단한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 총 발행한 총 수죠 날짜하고 거기에 보면은 전국에 한 300여 개 일간지가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86년에 2만 호, 동아일보가 86년, 서울신문,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에 이어서 11번째로 전국에서 지령 2만 원을 돌파를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뭐 축하할 일 아닙니까? 태평동 뺑소니 사망 사고가 지난달에 있었었는데요. 오늘 잡혔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여기 뭐 저기 네. JTBC에서 뭐 취재하고 뭐 이용돈이 떴다라고 하던데. 이용돈이 떴다라는 게 JTBC의 프로그램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용돈 PD가 이 태평동 거기 와서 막 피켓을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여기 있는 피켓 사진 여기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걸 해서 이제 3월 1일 날 방송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엊그제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방송에. 크림빵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티즌들한테 좀 관심 좀 유도하려고 했는데 잡혔어. 안 잡혔어야 되는데. 어떻게 방송에 나올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없으시지 않나요? 이거를 그나마 또 지역 신문에서는 이 디트뉴스가 또 이렇게 또 착실하게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저 이완구 총리의 우리 디트뉴스 기사가 이 총리실에서 그 뭐죠? 보도자료로 써먹었. 예, 이게 있었죠? 그 나왔죠? 발이 이제 아픈데 뭐 등산도 못 갔다 그러는데 등산 간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디트뉴스의 사진이 딱 찍혔는데 등산 복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와이셔츠. 그래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디트뉴스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그걸 살려준 거예요. 그분은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다른 이제 자기 완사모,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이 패밀리들은 등산을 갔다 오고 자기는 내려오는 시점에 가서 야 아무튼 잘 갔다 왔냐 뭐
이렇게 이제 격려해 준 거죠. 그거를 네. 등산 갔다더라 막 이게 막 네, 그렇죠. 막 이런 얘기가 완사모들이 뭘 돌아다닌다고 하니까는 또 그걸 서울을 또 등산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사진이 네. 그 총리실에 공보관실에서 쫙 이게 의원들한테 그 배포해서 신발 보면 알지. 구두 신고 양복 입었으니까. 네. 다들 뭐 알록달록하는 우리나라 그 패션 있지 않습니까? 등산 패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네. 우리 이양구 총리 후보자 건 말고 우리 대전에서 또 뜨거운 이슈는 사실 KTX 서대전 경유 없다라는 건데 요것만 갖고도 제가 한 20분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오늘은 패대기 쇼로 밀어주죠. 아니 패대기 요즘 뭐 패대기 쇼 뭐 인기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인기 좀 끌으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하여튼 이것도 우리 네. 정치권의 책임이 네. 크다는 거 맞아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더 하실 얘기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2월 11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